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진로 선택 쉽게 하기입니다. 진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면은 앞으로 나아갈 길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직업의 선택이죠. 일의 선택입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만약에 고교생들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거다, 그러면은 내가 진학을 할 것인가, 취업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진로가 되겠죠. 만약에 진학을 한다 그러면은 인문계냐, 이공계냐, 아니면은 예능계냐, 이 중에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선택이 되면은요, 어떤 학과를 갈 것인가, 또는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진로에 대한 선택이 됩니다. 대학생이 되면은 진로가 어떤 것이 될까요? 취업 또는 창업, 아니면은 대학원 진학 또는 유학이 됩니다. 사실 진로라고 하면은요, 학업을 다 마친 다음에 최종 진로를 의미합니다. 즉 내가 취업할 것인가, 창업할 것인가, 이게 이제 최종 진로가 되는 거죠. 여성에게는요, 아주 훌륭한 진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다름 아닌 결혼이죠. 그래서 여성한테는요, 결혼도 취업이 됩니다. 결혼하는 것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양육을 하고 가족을 돌보는 일입니다. 진로를 선택한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일을 선택했을 때 그 일은 나한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네, 첫 번째는 돈을 줍니다. 즉 경제적으로 보상을 하죠. 두 번째는 그 일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성장시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만나게 하죠. 그게 친구도 되고 동료도 되고 고객도 되고 사실 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에게 소속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요, 그를 통해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섯 번째, 배우자를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네, 일곱 번째, 이 전체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남의 인정을 받고 자아 실현이라고 합니다. 이래서요, 일은요, 이 이후에 일어나는 나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이 자아 실현이다 보니 일이 나의 모든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일은 나의 한 부분입니다. 나는요, 내 몸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즉 내 관계, 그게 가족, 친구, 동료, 고객 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환경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의 구성 요소고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생활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간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일은 그 중에 한 부분이 되는 거죠. 진로 선택을 할 때 꼭 한 가지 일만 선택을 해야 되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한 가지를 해야 되겠죠. 당장은 한 가지 선택해야 되겠지만은 사실 내가 할 것이 꼭 한 가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 닥터유도 한번 보세요. 물론 의사라는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 꼭 의사만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어떻게 보면요,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요, 한 가지 이상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사였다가 의사를 관두고 주유소 하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행 중에 본 사람인데요, 버스 운전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분의 본업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의 본업은 뭐냐면은 음악이 본업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하는데요, 음악으로는 충분한 이 돈을 벌 수가 없으니 버스 운전사를 갖다가 부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꼭 한 가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일은요, 그동안 했던 취미, 공부, 봉사, 놀기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요, 일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반면에 취미, 공부, 놀기, 봉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네, 남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남이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취미, 공부, 놀기, 봉사는요, 이게 남이 나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네, 취미, 공부, 놀기, 봉사는요, 내가 내 마음대로 그만둬도 됩니다.
근데요, 일은 한 번 선택하면은요, 이게 그만둘 수가 없어요. 쉽게 그만둘 수가 없어요. 힘들게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일인 거죠. 이 진로 선택이 어렵다 또는 진로를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는요, 사실은 2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지금껏 하던 것을 그대로 하겠답니다. 지금껏 하던 게 뭡니까? 공부 또는 취미, 놀기, 아니면 뭐 봉사를 한다든지요. 이걸 그대로 하겠다는 속마음이 있는 거죠. 또 다른 것은요, 앞으로 다가올 일의 힘듦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 일의 힘든 것을 회피하려는 속마음이 또 작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무르기와 뛰어들기가 있어요. 머무르기는 뭐겠어요? 휴학하기 또는 대5족이라고 그러죠. 4학년 다녀야 되는데 대학교 5학년 다닌다. 또는 NG족이라고 합니다. No Graduation 족. 네, 이게 NG족이고요. 대학원 가기 또는 유학 가기, 스펙 쌓기,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스펙 쌓기. 다 어떻게 보면은 머무르기죠. 이 머무른 동안은 어떻게 돼요? 계속 부모한테 의존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뛰어들기가 있어요. 뛰어들기는 뭐냐? 뭐 중퇴하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던 공부를 안 합니다. 중퇴하기. 또는요, 공부하면서 바로 일 시작하기, 알바하기. 이런 것들이 이게 뛰어들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뛰어들기라면은 어떻게 돼요? 점점 독립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진로 탐색하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순서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했던 방법은 내가 스펙을 쌓고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진로를 탐색하겠다. 이런 방법이었다면요, 지금은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진로를 먼저 탐색하는 거죠. 그리고 공부나 스펙은요, 그 진로에 맞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로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법은요, 뭐 많죠. 책도 찾아보고 강의도 보고 검색도 하고 이렇게 이제 정보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것을 하는 사람을 만나보기입니다. 뭐 잘하는 사람이건 못하는 사람이건 해봤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건 하여튼 그것을 해본 사람을 어떻게든 만나보는 겁니다.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세 번째는요, 회복입니다. 뭐 알바가 됐던 인턴이 됐던 워킹 홀리데이가 됐던 어떤 방법이든지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으면은 그걸 직접 해보라는 거죠. 이렇게 듣고 보고 하는 거 하고요, 직접 해보는 거하고는 또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진로에 대해서, 즉 일에 대해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쉽게 하는 2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다수가 하는 것 따라하기고요. 두 번째 트랙은 내가 원하는 것 하기입니다. 다수가 하는 것 따라하기. 다수가 좋다고 하는 것이죠. 또는 남이 인정하는 것. 그게 뭐겠어요? 유망 직종 찾아가기, 아니면은 대기업 응시하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또 더 많은 수가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은 힘들지 않고 안정된 직장 찾기. 그게 공무원, 교사,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대개는 부모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부모님의 의견 따라하기가 바로 다수 따라하기가 됩니다. 반면에요, 내가 원하는 것 하기는요, 이 3가지 질문을 자신한테 해야 됩니다. 이 3가지 질문은 뭐냐면은, 첫 번째, 이 일을 내가 원하는가? 두 번째 질문, 이 일을 내가 잘하는가? 세 번째 질문은, 이 일을 사회가 필요로 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사회가 돈을 지불하는가? 이 3가지 질문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2가지 트랙 중에 어떤 것이 더 낫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냥 각자의 선택이 되는 거죠. 내가 선택했으면은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또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더라도 결국은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반드시 또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될 때까지 해야죠. 자, 이제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재수하지 않기를 하세요. 이 어렵게 취업하고 나서요, 1년 만에 그만두는 사람이 30%라고 합니다. 이 그만두는 이유가 뭐겠어요? 잘 모르고 취업을 한 겁니다. 일단 공부만 하고 그
그 일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가 정작 해보니까 이거 아니네. 기대만 갖고 했다가 이게 아니네. 이래서 이제 중간에 그만두고 또 재수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걸 하지 말라는 거죠. 아까 진로 탐색을 제대로 했으면은 이 재수하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수험 준비도요, 재수하지 마세요. 재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1년만 할 생각을 하라는 거죠. 수험 준비하는 분들이 뭐 평균 뭐 3년 동안 준비했다, 5년 동안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재수를 갖다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더라고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은요, 40대 중반인데도 아직도 수험 준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 실력이라는 것은요, 이 수험 준비 첫 해가 거의 모든 것입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요, 이게 실력이 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요, 재수는 딱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둘째 해부터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일하면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도요, 충분히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네, 실력도 오히려 더 늘 수가 있습니다. 자, 진로 선택. 어려운 것이거나 모를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시작하세요.